안녕하십니까, 온유 겸손입니다. 자, 오늘은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주말 잘 보내고, 주말 전 토요일에 작업한 영상입니다. 이곳에서 덤프 사장님들하고 같이 일을 한다고 해서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상차를 한다고 하는데, 일단 땅이 잘 안 파질까봐 상차를 한다고 해서 대바가지를 갖고 왔는데, 혹시 땅이 안 파질까봐 원바가지도 한번 갖고 와봤어요.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바가지를 안 갖고 왔으면 일이 안 될 뻔했습니다. 골재가 지금 차 돌리기가 어려우니까 골재를 좀 한 곳으로 모아달라고 해서 한 곳으로 좀 모아주고, 차가 좀 다닐 수 있게 길이 조금 좁았어요. 입구 들어오는 데가. 저 앞에 보이시는 저 흙을 까먹어야 되는데, 이제 상차가 처음이라 준비되지 않은 곳이라 장비 자리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25돈 앞사발이하고 15돈하고 이렇게 상차를 해주는데 한 6대 정도 합쳐서 세대씩 6대 정도 붙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산을 약간 까먹어야 되는데, 조금 저 중턱을 좀 까먹고 저 위에다 자리를 잡으면 상차하기가 편할 것 같아서 일단은 자리를 만들려고, 상차를 하면서 좀 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댓글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실 때는 최신 동영상에다가, 쇼츠 말고 최신 동영상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셔야 제가 리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전 동영상들은 제가 글로써 답글을 해드리고, 그 전 영상은 이제 그 다음 영상에 댓글을 한번 읽어드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김태준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좋아요 눌렀습니다. 안전운전 안전작업하세요. 아유, 항상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는 김태준님입니다. 그리고 최용진 TV님 그 화물차를 하신다고, 반가웠습니다. 옥천 아니고 대전에 살고 화물차 운전합니다. 저도 군대에서 삼성 08 장비 헬기탑을 탔었어요. 불보 삼성 장비, 맞아, 삼성 장비. 옛날에 그 탑이 헬기처럼 생겨가지고 둥그런 거 있었죠. 그거를 탔었군요. 공병대 나오셨나봐요. 공병대. 저도 공병대 나왔습니다. 자, 대전에서 화물차 하시는데 그곳 많이 옥천을 많이 지나다니시니까 오늘 이 현장도 아실 것 같아요. 톨게이트 근처거든요. 반갑습니다. 일단 화면에 저 위에 밑에 흙은 마사라 아주 좋은데, 위에 이제 살짝 나무를 다 베놓고, 나무 섭가지 같은 게 엄청 많아가지고 그런 거는 조금 큰 나뭇가지들은 좀 분리해가지고 실을 수 있도록 조금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상차 준비, 일단 차들이, 덤프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상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저분한 것들은 좀 치워주고, 상차를 하려고. 이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흙이 되게 오늘 상차하는데 뭐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서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 마사가 너무 깡마사가 걸려가지고 흙이 안 퍼져가지고 아주 애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사발이하고 15돈 상차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본능님 오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장도 기대됩니다. 다음 현장도 월요일날 비가 잡혀서 오늘 쉬었습니다. 권영길님 영상 잘 봤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 고맙습니다. 연천 하나중기 TV님, 아이고 와주셨네요. 또 굴착기 작업은 일 잘하고 대인관계도 무난 성품 아니라면 문제없이 잘할 수 있는 작업인 것 같아요. 문제가 31년 하신 구독자분 말씀이 마음에 많이 와닿네요. 정말 수금을 잘해야지 일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연찬 하나준기님 댓글 오랜만에 남겨주셨네요. 그래도 요즘에는 수금 가지고 걱정 안 하던 시기가 좀 있었는데 이제는 좀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잘못해서 이제 회사가 부도난다든지 엎어져서 수금이 안 되면 이 장비기사들은 이제 기름값이 6W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막 200~300만 원씩 나오기 때문에 몇 달 밀려서 수금이 안 되고 회사가 나자빠지면 정말 큰 돈이 되죠. 자기가 투입한 돈도 있고 만약에 할부 같은 거 있고 하다 보면 한 그냥 뭐 3천만 원씩 막 그냥 연체되는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면은 진짜 회사가 부도나서 못 받게 되면 한순간에 부도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진짜로 옛날에는 진짜 그런 어음 돌리고 이런 게 많아서 진짜 신용불량자들이 많았다고 해요. 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연천 하나준기님 오랜만에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카스방님 오늘도 수고하시네요. 신안에서 청주 청남대 가는 길 은근히 멀게 느껴지네요. 둘째 아들 울트라 마라톤 대회 참가 기사하고 있네요. 청주 경치가 좋다고 해서 구경 겸 가봅니다. 온유겸손님 일 스타일이 차분하고 깔끔해서 현장 인기 좋을 듯 하네요. 항시 건강 잘 챙기시고 저도 50줄 되니까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네요. 장비도 사람도 고장 안 나는 게 제일입니다. 네. 카스방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들이 마라톤 대회에 나간다고 네. 근처에 사시는 것 같네요. 50줄 되셨으면 저는 한참 애기네요. 네. 댓글 감사합니다. 자, 영상에는 대바가지로 어떻게든 꾸역꾸역 실어보고 있는데 네, 조그만 차들도 오고 흙이 좋으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조그만 차들도 왔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도저히 안 돼요. 상황이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이빨 바가지를 꺼내 듭니다. 근데 이게 원래 요쪽 방향으로 빼는 게 맞는데 요 끝에 게 하나가 걸려가지고 안 빠지더라고요. 아무리 쳐도 이게 헛손질하고 왜 이렇게 이게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이게 망치질도 자꾸 헛손질 하더라고요. 불안하게 막 망치질도 좀 오랜만에 하니까 불안하고 키를 요 와셔 자리에서 이제 반대로 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빠져가지고 저렇게 지금 그냥 반대로 잡아 빼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빼니까 빠지더라고요. 이상하죠? 아무튼 저 중간 이빨은 안 빼도 되는데 그 킹핀이라고 옛날에 그 S자로 된 거 그게 없으니까 옆에서 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거 안 빼도 되는 핀까지 다 빼가지고 네 빼고 있는데 이제 덤프 사장님들이 이제 한둘 막 오시죠. 왜냐면 이게 빨리 실어줘야 되는데 이걸 실어주지를 못하니까 이제 덤프가 막 밀렸어요. 그래서 어찌어찌 이빨 바가지를 달았습니다. 근데 이빨 바가지를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파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이빨 바가지 다루도 안 파지면 어떻게 되냐 했는데 어떻게 결에 맞춰서 잘 뜯으니까 조금 딱딱한 것들이 뜯기기 시작하면서 좀 잘 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대바가지보다도 작다 보니까 나라시판도 없고 하니까 흥량이 굉장히 적어요, 한 바가지가. 그래서 시간은 걸렸지만 그래도 덤프를 막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은 건 아니어서 충분히 네, 다궈내면서 네, 점심시간에 사실 이게 이빨 빼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점심 먹고 와서 바로 실어줬어요. 그런데 바로 실어주면서 이제 차가 좀 덜 밀려가지고 그래도 후반에는 좀 여유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늦게 끝나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릴리 LILI님 남극 가시나요? 네, 남극 한번 신청은 해봤는데 네, 뭐 워낙 또 경쟁률도 심하고 하니까 아직은 이제 말씀드릴 시기는 아닌 것 같고 실기 붙고 이제 면접 붙으면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냥 한번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준규님 보통은 인두판 자리를 먼저 휘니자로 포설하고 그 후에 맞춰 나가던데 장비로 인두판 자리 만들어주고 일자로만 포설하는 이유가 있으니 저렇게 하겠죠? 네, 인터판이라고 했는데 인두판이라고 하셨네요. 그 댓글 남기신 분은 인터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피니샤로
어, 그게 바로 출발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왜냐면 그게 일자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비로 해서 그 붙여 먹기는 어차피 장비로 해도 처음에 시점에는 약간 삽으로라든지 이렇게 소시량으로 조금 아마 만져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딱 시작하기가 어려울 텐데 인터파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유가 있겠죠 뭐. 네. 그리고 춘식님인가요? 네, 최춘식님 08도 작업하죠. 제가 08 할 수 있냐 뭐 이 말씀이신가요? 네. 08 뭐 10 저는 이제 그거 뭐라고 하죠? 480 뭐 이런 거 큰 거 뭐 이런 거 다 스페어 타면서 이것저것 다 타봤는데 뭐 장비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경력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트랙만 해보신 분은 타이어가 조금 더딜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타이어나 뭐 트랙 다 해봤고 큰 장비 석산에서 막 브레카도 쳐보고 하루 종일 산 까먹는 진짜 큰 360이나 뭐 이런 480 이런 것도 해봐가지고 뭐 장비 쪽으로는 어려운 장비는 없습니다. 뭐 틸트도 해봤고 여러 가지로 다 해봤습니다. 최춘식님 또 연장은 꿀이다. 아 연장은 꿀이죠. 네, 최고입니다. 네 이제 다시 자 작업이 끝나고 일찍 끝났어요. 일찍 상차 작업을 7시 시작했기 때문에 4시 전에 다 마치고 나라시판을 이제 다시 껴주는데 이거를 오랜만에 하니까 제가 나라시판 끼는 것도 은근히 어렵고 나라시판 빼는 것도 어렵고 이게 자주 있는 작업은 아니잖아요. 저는 제 장비 운영할 때도 나라시판을 거의 뗀 적이 없어가지고 니바로 해결하고 그랬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나라시판을 다루니까 애도 먹고 좀 어렵더라고요. 그저 나라시판을 번쩍 들어서 끼려고 했는데 그 정도 번쩍 들어서 낄 정도 무게는 아니더라고요. 이제 만약에 옷을 버려도 되면은 확 잡아 끌어서 다리에다 대고 들을 수는 있겠지만 옷 버리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확 들지는 못할 정도 무게더라고요. 네, 좀 두꺼워서 그런가. 아무튼 저렇게 해서 어떻게 이제 근처에 이렇게 갖다 놓고 제가 이게 막바로 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 막바로 끼려고 했더니 또 와셔가 들어가잖아요. 저기다 와셔를 저기다 이제 껴가지고 나라시판을 끼워야 되는데 와셔가 자꾸 그게 딱 붙어있지 않으니까 뭘 풀 같은 걸로 딱 붙으면 좋은데 붙이지가 않으니까 그리스 같은 거 있으면 그리스 묻혀서 이렇게 붙여놓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저걸 어떻게 이제 들어서 해보려고 했는데 들리지가 않아가지고 긴 그 드라이버 장일자 드라이버를 갖고 와서 타이어 끼듯이 저렇게 밑에서 들어가지고 끼려고 하는데 와셔가 또 빠져서 잘 천천히 와셔를 고정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와셔를 끼고 이제 꽤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자 드라이버로 이렇게 들어서 앞에가 또 확 안 껴져가지고 앞에서도 또 조그만 드라이버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일단 껴놓고 들어서 이제 핀만 끼면 되게끔 저렇게 했습니다. 저 나라시판을 뺐다 꼈다 할 경험이 흔치가 않아가지고 이것도 조금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도 와셔까지 잘 들어가서 여기서부터는 끼는 거는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자, 불나방이님 노노 안잘생김 2학년 기술 가정쌤 닮음. 가정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조금 굉장히 그 학생 같은 느낌 드네요. 근데 뭐 이 댓글의 뜻은 잘 모르겠어요. MZ세대신 것 같아요. 네, 양준성님 처음 댓글 달아주신 것 같네요. 직업군인으로 7년 정도 굴삭기 탔는데 밖에 나가서도 굴삭기를 탈 수 있을까요? 장비 기사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파이팅. 네. 자, 요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지금 영상에는 현장이 끝나서 이제 장비 끌고 나가서 오늘 이날 작업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요 양준성님 남겨주신 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볼까요? 제가 이제 직업군인으로 7년 정도 굴삭기를 탔다고 해도 계속 장비 일만 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쵸? 저도 이제 공병을 나오면서 이제 2년 동안 굴삭기병으로 있었지만 그렇게 장비를 계속 타진 않았어요. 파견 나갔을 때도 탔다 안 탔다. 이제 부기사일 때는 주로 부사수일 때는 사수가 주로 탔고요. 그래서 이제 자주 타지도 않고 탔다고 해도 몇 달씩 나가도 혼자 타는 것도 아니고 이제 상병 넘어서는 이제 혼자 계속 타긴 하겠지만 파견이 계속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제 많이 다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장비관이라고 하죠. 이제 우리 중사 장비 담당관이 그래도 장비를 조금 타는 편이었는데 그 밖에 사제 굴삭기 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세 발에 핍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 저도 있었지만 이제 뭐 상황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 사회에서 타는 굴삭기 기사만큼 타려면 그 정도 실력은 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저도 이제 고참들이 장비 뭐 타본 사람들이 있었지만 실력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뭐 전수해 준다는 게 나라시 하는 것도 굉장히 어설프게 가르쳐주고 진짜 나라시를 잘 하는 사람도 없고 경험이 많은 사람도 있지 않아서 조금 뭐라고 할까 지금 7년 정도 타셨다고 하지만 군대에서 탄 거는 사실 그냥 약간의 도움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사회 나가서 탈 때는 다시 처음부터 배우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군대에서 탔던 거는 이제 뭐 레바 조작 정도 배워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는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어떤 수도업체나 이런 데 가서 노가다를 조금 하면서 같이 장비를 배우시는 거 그리고 이제 무보수로 이제 진짜 잘 타는 사람을 쫓아다닌다든지 아니면 골재장 이런 데서 레바감 익히고 조금 더 수월하게 배우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런 영상 조금 찾아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회사에서 약간의 일을 도와줘 가면서 장비를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남 포크맨 TB님, 온유겸손님 아이스콘 칠 때 포크레인 버켓에 기름 뿌리지 않나요? 네, 그렇죠. 경유나 뭐 이런 거를 경유를 뿌려주면 그 포크레인에서 나중에 늘러붙긴 해요. 그래도 경유를 뿌려도 늘러붙지만 뗄 때 조금 편하죠. 뗄 때 조금 편한데 이게 또 제가 지금 그 흙 작업을 하고 와서 버켓에 모래끼가 좀 있잖아요. 이런 거에도 아스콘이 그렇게 착 달라붙진 않아요. 오히려 철일 때 그 아스콘이 더 잘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철일 때는 경유를 좀 뿌려주고 저같이 이제 토사가 좀 묻어있을 때는 안 뿌려줘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이제 저는 근데 철 있을 때도 뭐 아스콘에 뭐 경유를 뿌려주면 뿌려주는 대로 그냥 썼고 아니면 안 뿌려주면 안 뿌려주는 대로 했어요. 어차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너무 딱딱하게 굳지만 않으면 그냥 이렇게 뭐 삐쪽한 거 니빠 같은 걸로 긁으면 다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가 지나거나 이러면은 진짜 잘 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날 일 끝날 때 꼭 이렇게 기름칠을 안 했다면 한번 긁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긁어주고 나면 이제 좀 옆에 각이 서 있는 것들은 또 작업하다가 떨어지게끔 마련이니까. 그래서 정 안 떨어지는 거는 다음에 아스콘 작업을 할 때 그냥 그 뜨거운 아스콘에다가 푹 담궜다가 털어가지고 한번 긁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저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이제 발라주면 땡큐고 안 발라주면 그냥 작업합니다. 하여간 그날 아스콘은 그날 띄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네요. 네, 오늘도 이렇게 영상 댓글까지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오늘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뿅! 온유 겸손이었습니다.